사회교과서 144쪽입니다.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단원에서는 가계와 기업에서 하는 일과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과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가계는 기업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이자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물건의 생산과 소비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소주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60에서 70년대에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필요한 생명공학, 우주항공, 로봇공학, 신소재 사업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고 정부와 기업, 국민은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다른 나라와 하는 경제 교류와 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마다 자연환경과 자원, 기술이 다르므로 나라마다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함께 공부했지요.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이를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서로 경제적인 이윤을 얻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와 내용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원에서 배운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다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가정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려는 가게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만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가게, 두 번째 문제는 시장, 세 번째 문제는 무역이지요. 교과서 145쪽으로 넘어가서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인상 깊었던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단원 전체의 내용 또는 일부 주제를 정해 내용을 정리하고 생각그물로 표현해 볼게요. 줄글보다는 단어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예시로 나와 있는 생각그물을 살펴볼까요? 무역하면 떠오르는 것, 주요 수출국, 주요 수입국, 그리고 무역을 하는 까닭,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이 있네요. 주요 수입국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있었고요. 우리가 무역을 하는 까닭은 나라마다 자원과 기술,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빈칸에 생각그물을 그려봅시다. 다 그린 친구는 145쪽 아래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서 글을 써봅시다. 주어진 단어는 경제, 생산, 소비, 자유, 교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유와 경쟁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가계의 소비활동은 시장에서 만나 더 활발해졌다. 또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경쟁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며 함께 발전해왔다. 다음처럼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봅시다. 다 정리한 친구들은 14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6쪽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빙고 게임을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빙고판의 빈칸에 단원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주어진 질문에는 여러분이 답해보면 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질문을 만들고 5가지의 질문에 답해보면 됩니다. 우선 질문에 먼저 답해볼까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은 자유경쟁과 경제 이것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답은 정의이겠지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정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계이지요.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관세 등의 여러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약속이다. 정답은 자유무역협정 FTA이지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하며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농업이지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관련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정답은 세계무역기구 WTO이지요. 남은 빈칸에는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처럼 문제를 만들 수 있겠네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문제, 이것은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소재 산업, 로봇 산업과 같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을 말한다. 세 번째 문제, 이것이란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문제는 기업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이것을 얻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서 교과서 146쪽 빈칸에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알고 각자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잘 할 수 있는 친구는 5개에 색칠해주면 되겠지요. 두 번째, 여러 경제활동 사례를 활용해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잘 할 수 있는 친구는 5개에 색칠해보면 되겠습니다.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서로 의존하며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제교류 사례를 말할 수 있나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다면 이번 단원의 내용을 잘 학습한 것이네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을 설명해 보고 경제체제의 특징 그리고 경제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